네, 안녕하세요. 저는 압구정 국어논술학원에서 이제 청담고 1학년의 국어를 전담하게 된 전임강사 신동욱이라고 합니다. 먼저 제 양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요. 저는 이제 이 학원에서 청담고뿐만이 아니라 영동고 수업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한 현재 동학원에서 고3들 정시반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원에 이제 들어오기 전까지는 주로 이제 대치동에서 어머님들 그 티처스 같은 그런 프로그램에서 1타 강사 선생님들 나오시잖아요. 국어 선생님도 1타 강사 선생님이 계세요.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하신 분이 메가스터디의 김동우 선생님이라든지 혹은 대성마임에게 김승리 선생님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의 연구소에서 함께 일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까지는 강동구에서 가장 큰 학원인 신동철의 생각이 차이라는 학원에서 배재고 같은 자사고 위주로 주로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어머님들한테 설명드리려는 것은 바로 2025년부터 청담고 내신, 1학년 내신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예측한 내용과 지난 선배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먼저 시험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그 특성에 맞춰서 내신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여기에 이제 가장 큰 청담고의 시험 특징 세 가지를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청담고의 1학년 국어 시험은 어렵지는 않아요. 이건 제가 100% 장담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기출 동안 청담고의 국어 시험은 어려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쉽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서술형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모조리다. 28문제에서 30문제 가까이의 그 문제들이 전부 다 객관식이긴 하지만은 지엽적인 내용이 나오는 경우들이 좀 많았어요. 여기서 지엽적이다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은 교과서에서 그냥 쓱 보고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문장들 하나하나까지 세세하게 시험 문제로서 나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만이라도 놓치는 부분이 있었다면은 그것을 가지고 점수가 깎이는 경우가 꽤나 있었어요. 그래서 꼼꼼한 학생들은 점수를 당연히 잘 받을 것이고 좀 허술하거나 놓치는 게 많은 학생들은 은근히 틀리지 않아야 하는 문제에서 틀려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청담고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머님들 아마 아실 거예요. 지금은 청담고가 이제 잠원동으로 이사를 할 예정이잖아요. 올해 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사를 대비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계속 총원수를 절반으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0명이 들어갈 수 있었다고 치면은 이번에는 한 150명 정도만 입학을 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작년 선배들 같은 경우에 총 인원수가 너무 모자라다 보니까 전체 인원 중에서 1등급이 고작 7명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1등급이라는 거는 상위 4%까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물론 올해 같은 경우 이제 9등급제가 아니죠. 5등급제로 바뀌면서 조금 더 인원수가 늘기는 할 텐데 그렇게 해봐도 제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은 전체 인원 중에 상위 15명까지만 1등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청담고가 일반고다 보니까 1등급 못해도 2등급을 받지 못한다면은 서울 안에 있는 대학교가 힘들어질 수도 있는 내신이나 수시로는요. 힘들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청담고에 지원해서 이제 거기서 시험을 치게 된다면은 무조건 상위 15명 안에는 들어갈 수 있게 절대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특징으로는 이건 사실 청담고만의 특징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의 학교의 특징이기도 한데 요즘에는 교과서보다는 교과서 외의 범위에서 시험을 좀 많이 내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은 교과서 안에는 문학 작품들이 훨씬 더 많은 편이고 문법이 좀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비문학 지문 있죠. 모의고사에 나오는 그 비문학 지문은 교과서에는 한 문장도 실려 있지 않아요. 비문학이라고 돼 있는 것들은 구성 자체가 좀 많이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모의고사의 비문학을 내신 기간에 아예 대비를 할 수가 없는 셈이 되니까 청담고 역시 그런 비문학이라든지 혹은 문법까지도 교과서 외의 범위에서 자주 출제를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선생님 한 분만 내는 게 아니라 원래 선생님이 두 분 계시거든요. 보통 A쌤, B쌤 이렇게 부르는 편인데 그 쌤들이 각각 프린트를 따로 만들어서 내주시는 편이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청담고를 조금 만만하게 보고 들어간 친구들이 내 생각보다 공부할 게 너무 많아 이런 식으로 당황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는 정말 청담고만의 특성이면서 청담고의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냐면은 그때그때 시험 범위가 일관적이지 않고 너무나도 많이 달라져요. 자, 일반적인 학교를 제가 한번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1학년 때 배워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문학이고, 그 다음에 문법이에요. 독서는 2순위 정도예요. 그래서 문학하고 문법은 1학년 때 거의 대부분 마스터를 해야 됩니다. 근데 문법은 항상 어려운 편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1번고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시험을 4번 치는 동안에 1학년 동안에 배워야 되는 문법 내용을 4분의 1씩 쪼개서 내는 편이에요. 즉, 매 시험마다 문법을 치기는 친다는 소리죠. 그렇게 하면은 학생들의 부담도 줄고, 내가 설령 문법을 못한다고 해도 문법을 제외한 다른 범위의 시험을 잘 치면 되니까 어느 정도 점수가 보완되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근데 청담고는 아니에요. 당장 작년만 하더라도 작년 1학기 때는 문법이 안 나왔어요. 그러고 있다가 1학기가 아니죠. 1학기 중간고사 때는 안 나오고 있다가 1학기 기말고사 때 2번의 시험에 걸쳐서 내야 되는 문법 범위를 한 번에 몰아서 내는 거예요. 즉 1학기 기말고사에 문법만 거의 나오게 됐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만약에 문법을 못하는 사람이면은 중간고사 때는 어느 정도 시험을 잘 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말고사 문법들이 너무 어려워서 갑자기 점수가 확 꺾여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너무 불리하잖아요. 왜냐하면 요즘 대학교는 상승 곡선을 이렇게 보는 편인데 갑자기 확 꺾이면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시험을, 그러니까 2학기 시험이었는데 1학기 때는 단 한 번도 비문학을 내고 있던 적이 없다가 갑자기 비문학을 출제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그냥 모의고사에 있는 비문학을 그대로 복사해서 학생들한테 읽어라. 설명만 한 번 해주고 그 다음에 문제는 설명해주긴 하는데 알아서 풀으라는 방식으로 약간은 방임적인 그런 태도로 비문학을 굉장히 많이 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매해마다 청담고를 하면서도 뭘 느끼냐면은 이거는 작년에 있던 모습이 올해 100% 반영되는 학교는 아니구나. 선생님의 성향 혹은 심지어 선생님의 기분에 따라서 시험 범위가 달라지는 게 아닐까. 이런 느낌까지 받는 일이 많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선생님들이 따로 내주신다는 추가 프린트물의 예시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보시면 국어 A쌤이 낸 거라고 되어 있죠. 서정갈래, 즉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나왔던 추가 프린트인데 시 자체는 엄청 어려운 것도 있었고 얘처럼 엄청 쉬운 시도 나왔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요 이론에 대한 내용들이 프린트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다른 학교들은 시를 내더라도 4번에 걸쳐서 나눠서 내기 때문에 이론도 1년 동안 차근차근히 배우는 편이에요. 근데 이 학교는 한 번에 시를 좀 많이 몰아서 내고 싶으니까 이론도 한 번에 그냥 몰아서 프린터로 찍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은 문학이 조금 편한 학생들조차 나 너무 이론 배울 게 너무 많아, 이론을 외워야 할 게 너무 많아 라는 식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문법 프린트를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저는 정말 청담고 선생님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한글 맞춤법이라고 적혀 있죠. 사실은 다른 학교에서 제가 지금까지 많은 학교들을 수업을 해봤지만은 한글 맞춤법의 전체 내용을 시험 범위로 잡는 학교는 거의 없어요. 심지어 교과서 안에도 한글 맞춤법의 전체 항목을 다 외워야 되는 그런 교과서는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청담고가 작년에 처음이자 유일하게 맞춤법의 전체 범위를 외우라고 시켰어요.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법은 결국에는 그 문법을 통해서 말을 어떻게 올바르게 하고 글을 어떻게 올바르게 잘 쓰냐의 문제인데 맞춤법은 따지고 보면은 거의 뭐 띄어쓰기를 그냥 문제를 내고 실제로 문제가 그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어떤 문장이 있을 때 띄어쓰기를 한 번 한 게 있고 2번 한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적절한 문장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 거는 사람을 초등학생 취급하는 거죠. 근데 또 문제가 쉽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작년 학생들이, 작년 1년 선배들이 굉장히 문법 시험 범위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내용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뭐 어쩔 수 있나요? 일단 입학을 했으니까 시험 범위로 잡힌 거는 열심히 외웠어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독서 지문에 대해서 보여드릴 건데 1학기 때는 한 번도 안 나오고 2학기 때만 나왔던 지문이에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 뭐 민법에서 불법 행위의 내용과 고의와 과실을 나누고 그 다음에 사회 평균의 기준이다. 그리고 또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했을 때 몇 %씩 나누는 것인가 약간 한문철 같은 그런 느낌으로요. 자, 이런 지문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대부분 미리 선행 공부를 한 학생들이면 어렵지 않을 수는 있어요. 다만 비문학 지문들이 결코 쉬운 내용만 나오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정말 어려운 지문들이 시험 범위로 잡히면은 어느 학생이든지 간에 굉장히 혼자 독학을 했을 때는 곤란해질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문학을 2학기 중간고사 때 한 번 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입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왜냐면은 기말고사 때도 비문학이 또 나올 건데 그걸 혼자서 공부를 하면 안 된다는 걸 학생들이 스스로 느꼈기 때문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교과서 말고도 추가 프린트물이 실제로 많이 나온다는 점을 제가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번에는 그에 맞춰서 저희가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 범주, 문학, 문법, 비문학, 요것들이 이제 1학년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많이 나온 게 있다면 당연히 문학 쪽일 거예요. 그래서 문학은 일단 교과서 그리고 또 외부 지문 하나도 놓치는 거 없이 기출과 연계 작품까지 전부 다 제가 검수를 하면서 나올 만한 가능성이 있는 작품들은 모조리 다 수업을 할 것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설령 처음 보는 내용이 보기로서 나왔다고 해도 얼마든지 나 이거 배웠어. 아는 내용이야.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비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는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많은 거지 난이도는 전체적으로 딱히 어렵진 않아도 가끔 가다가 킬러 문제가 하나씩 껴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킬러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수능 기출 문제도 학생들이 함께 미리 대비를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연계 비문학 지문까지는 크게 볼 필요 없어요. 이건 제 노파심일 뿐이거든요. 다만 시험 범위로 잡혀있는 비문학 지문은 완벽하게 내용을 전체 이해하고 저한테 학생이 거꾸로 설명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착실하게 내용을 익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신 대비 자체는 그래서 과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선 완벽한 내용을 습득할 수 있도록 범위의 내용은 전부 꼼꼼히 모조리 다 체크를 할 거고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실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는 시험지 지문에 의존만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바로 다음 이유 때문인데 시험에서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실제 시험은 50분 동안 치는데 문제가 28문제에서 30문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은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러면은 학생들이 시험 현장에서 지문을 또다시 읽고 있기 시작하다면은 뒤에 따라오는 문제들을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신 대비 기간 한 시험당 보통 2달 정도 나오는데 그 2달 동안에 미리 지문 내용을 아예 암기를 해버릴 정도로 대비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문제를 풀 때 한 문제라도 정신줄을 놓고 풀거나 혹은 흐름을 놓치기 시작하면은 시간 문제 때문에 못 풀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모든 문제를 집중력 있게 푸는 연습을 계속 시킬 겁니다. 문법은 한 방이에요. 왜 한 방이냐? 중간고사 때 안 나올 수도 있고 기말고사 때 몰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의 문법 시험을 무조건 잘 칠 수 있도록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은 저는 괜찮은데 학생들이 어려워해요. 왜냐면은 남들은 2-3번에 칠 문법을 한 번에 외우려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이 영상을 일찍 겨울방학, 지금 중3이 끝난 겨울방학 시점에 미리 보고 계신 어머님 계시다면은 문법 내용을 익히기 위해서 학원에 보내서 선행교육을 시키셔야 돼요. 만약에 이 영상을 늦게 보셔서 이미 학생이 청담고에 입학을 해버렸다 하면은 1학기는 그렇다 쳐도 2학기 때 문법, 특히나 중세 문법이거든요. 요걸 대비하기 위해서 여름방학 때도 꾸준히 학원에 보내주셔야 저희가 문법 선행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학교에서 나온 기출문제는 어느 학교든지 간에 다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학교의 문제 유형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또한 보기가 길고 낯선 보기가 꽤나 나온 편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처하는 연습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매 시험을 다 잘 치지 못하면은 25년도부터 청담고에서 수시로 대학교에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청담고를 무시한다거나 절대 그런 게 아니라 청담고의 시험이 쉽기 때문에 모든 시험을 잘 쳐야만 원하는 대학교에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자료를 배부를 할 때 청담고 1학년의 내신 수준에 걸맞는 이해식 수업을 먼저 진행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사실은 공부를 엄청 잘하는 학생보다 공부를 조금 못하기 때문에 학원에서 도움을 받았을 때 더욱더 점수가 상승되는 그런 학생들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려운 내용도 쉽게
쉽게 설명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잘합니다. 그래서 학생 개개별 수준에 걸맞는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수업을 할 예정이고요. 또한 학교 프린트와 외부 지문 전부를 반영한 자료가 그때그때 시험 범위에 걸맞게 학생들한테 배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테스트를 칠 것인데 이 테스트를 통해서 학생들이 제대로 복습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할 예정이고 개별적으로 측정한 다음에 오답 관리를 통해서 학생이 어떤 부분이 모자란지 이 친구는 문법을 지금 너무 못하고 있구나. 특히나 의문의 변동이 약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의문 변동을 좀 더 학습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들까지 추가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청담고 1학년의 내신 대비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영상을 보시면 부디 조금이라도 일찍 문법 때문에 학생을 학원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동욱이었습니다.